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예경 올리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지금 우리는 윗바사나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윗바사나 지혜 16단계 중에서 세 번째 분명한 이해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물질 7가지 방법, 비물질, 다른 말로 정신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루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루파 사타카, 루파는 물질이고 사타카는 7가지 방법, 이런 뜻입니다. 정신은 우리가 정신을 다른 말로 비물질이라 그러죠. 그래서 루파에 부정 접두어 아 붙여서 아루파 하면 이제 비물질 또는 정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루파 사타카, 정신 7가지 방법. 이 2가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물질에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업에서 생긴 물질, 온도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 음식에서 생긴 물질 4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취하고 버림에 따른 방법,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다나 니케빠 빨리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취하고 버린다. 취함은 이제 우리가 한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물질을 받는 순간 재생연결식 때의 그 업에서 생긴 물질,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버림은 이제 한생에서 생을 마감하는 시점, 죽음을 말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 물질만 이렇게 쭉 이렇게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안과 밖으로, 이제 안으로는 자신의 물질, 밖으로는 외부 다른 존재를 말하겠죠. 그것을 보면서 무상고 무아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 정확한 식별 방법은 우리가 이제 연기 수행을 할 때 과거 5생까지 이렇게 주로 식별을 했죠. 그럼 과거 5생까지 거슬러 가서 그때 재생연결, 죽음까지의 물질을 쭉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무상고 무아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과거 4번째 전생, 재생연결부터 죽음까지, 그 다음 3번째 전생, 재생연결부터 죽음까지, 2번째, 첫 번째, 현생, 이런 식으로 무상고 무아를 보는 방법을 취하고 버림에 따른 방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먼저 물질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물질을 보는 방법에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2번째는 어떻게 보는가? 넓고 소멸하는 것에 따른 방법. 빠지는 와요 이뚜타 탕가마 이렇게 하는데, 물질의 2번째 방법은 이번 생의 서로 다른 시점의 물질을 내부로 외부로 모두 무상고 무아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우리가 한 생을 대략 100살로 보는 겁니다. 물론 100살 이상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이하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생을 이제 100살로 봐서 처음에는 100년을 33년으로 3기간으로 나눕니다. 그 기간에 물질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적혀있네요. 이제 나누는 기간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100년을 33년씩 3기간, 10년씩 10기간으로, 5년씩
20기간, 4년씩 25기간, 3년씩 33기간, 2년씩 50기간, 1년씩 100기간, 4개월씩 300기간, 2개월씩 600기간, 보름씩 2400기간. 이런 식으로 한 생을 잘라서 그 기간에 일어난 물질이 다른 기간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기간 안에서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무상고 무아로 이렇게 보는 방법을 말합니다. 더 이제 세분화하면 하루를 밤낮 두 기간으로, 또 하루를 아침, 오후, 저녁, 또 밤을 초경, 중경, 말경으로, 이제 초저녁은 이제 대체로 6시부터 10시까지, 중경은 10시부터 2시, 말경은 2시부터 6시 이렇게 나눕니다. 밤을 이렇게 다른 말로 1경, 2경, 3경 이렇게 나누죠. 각 경우에 있어서 한 기간에 일어난 물질은 거기서 일어나서 사라지고 다음 기간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 물질이 무상고 무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간을 좀 더 이제 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많이 해봤거나 익숙하게 들어봤을 내용들입니다. 이제 거기 나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돌아오는 그 동안 앞을 보고 옆을 보고 사지를 구부리고 사지를 펴고 이렇게 이제 행위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로 보고, 다음은 매 발걸음을 6기간으로 나눕니다. 들어 올리는 동안, 발을 들어 올려서 내미는 동안, 정지한 발을 지나가는 동안, 발을 땅에 내리는 동안, 땅에 닿는 동안, 반대 발을 들어 올리기 직전 땅을 누르는 동안,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는 방법을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아가고 돌아오고 앞을 보고 옆을 보고 사지를 구부리고 사지를 펴고 또 뭐 다리를 들었다 내밀고 내리고, 여러분 다 해보셨습니까? 예, 아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 내용은 우리가 물질 할 때 이미 다 했습니다. 물질 공부할 때, 물질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다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데, 이 내용만 들어서는 오해할 수 있겠죠. 이 물건을 덜 올린다, 가져온다, 이 동작 자체를 보는 걸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수행자가 서 있습니다. 자, 앞을 가려고 합니다. 자, 물질을 대상으로 윗바사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전제가 깔려 있겠죠. 우리가 먼저 이 수행자는 사마타를 해서 본사면을 했던, 그걸 안 했으면 이미 4대 수행을 다 끝내고 물질 수행을 해서 물질 분석을 다 했다는 뜻이 되고, 또 정신 분석도 했고 연기 수행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물질을 대상으로 윗바사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걷기 전에 먼저 눈을 감습니다. 감아서 사마타를 선정을 수행한 사람은 선자세에서 선정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눈을 감고 삼매를 개발해서 이제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그 다음에 몸을 4대 분석을 하겠죠. 그러면 깔라바가 보이면 각 몸의 강문 아니면 40 이상 궁극적인 물질을 조사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안 보이니까 눈을 살짝만 뜨고 천천히 걷겠죠.
자, 서 있을 때 하고, 자, 걸으려고 의도를 내고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서 있을 때 물질,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물질 다르겠죠? 다릅니다. 또 내밀 때 물질 다릅니다. 이때 갈라파들이 무서운 갈라파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겠죠. 자, 그것을 보고 무상고 뭐하러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말한 앞을 나아가고 돌아오고 아니면 다리를 들고 내밀고 이런 이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이때 지금 자, 걸으려고 의도를 냈습니다. 자, 이때는 걸으려는 의도여서 마음에서 생성된 물질이 일어나겠죠. 마음에서 생성되는 물질에 그 갈라파에는 몇 가지 물질이 있습니까? 우리 다 공부했는데 몇 가지입니까? 예. 아, 8가지죠. 예, 8가지. 그런데 거기에 지수와 풍이 있죠. 바람의 요소. 이때 바람의 요소가 아주 우세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의 요소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나르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질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총 물질의 기원에는 물질의 기원, 물질이 생겨나는 원인은 몇 가지입니까? 4가지. 네, 4가지. 업, 마음, 온도, 음식. 자, 지금 마음에서 생성된 물질은 여기서 나르는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셋은 뭡니까? 날라지는 물질이 되겠죠. 옛날에 여러분들 또랑물에서 종이배 띄워봤습니까? 나뭇잎이 물에 따라 흘러갑니다. 물은 나르는 물질이고 이때 낙엽이나 종이배는 뭡니까? 날라지는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생성된 물질은 여기서 나르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3가지 물질은 날라지는 물질이라고. 이것까지 사실은 보면서 이제 윗바산을 하는 게 여기서는 맞습니다. 이 설명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넓고 소멸하는 것에 따른 방법. 그러니까 한 생을 이렇게 기간을 나눠서 이렇게 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 본다는 뜻이 되겠죠. 정확하게 다 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자, 3번째, 이제 음식에서 생긴 물질에 따른 방법. 아하라 마야 루파. 음식에서 생성된 물질을 무상고 무아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생을 100년으로 봤을 때 특히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플 때도 있었겠죠. 흙이 졌을 때. 그때 음식에서 생성된 물질을 보는 경우, 그리고 음식을 충분히 먹어서 아주 배가 부를 때, 만족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음식에서 일어나는 물질. 자, 흙이 졌을 때는 음식에서 생성된 물질의 양이 아주 작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아주 음식을 잘 먹었을 때, 그때 음식에서 생성된 물질은 아주 많습니다. 그 차이를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것을 음식에서 생긴 물질에 따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4번째, 온도에서 생긴 물질, 우뚜마야 루파. 이것은 이제 한평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몸에서 열이 날 때가 있겠죠. 날씨가 더워서 덩달아 몸이 더울 수도 있고 열병이 나서 몸이 또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물질을 보는 것. 그때 온도에서 생성된 갈라파는 몇 가지 물질이 있습니까? 똑같죠. 8개죠.
예. 공통으로 거기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때는 불의 요소가 두드러지겠죠. 몸에서 열이 나면 그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무상고 무아로 보고,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아주 추운 지방에 간다든지 아주 냉병에 걸렸다든지 몸이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온도에서 생성된 물질을 보면서 무상고 무아를 보는 것, 이것을 온도에서 생긴 물질에 따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5번 업에서 생긴 물질 까마자 루파. 자, 업에서 생긴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업에서 또 뭡니까? 눈 감성, 그렇죠? 시각 대상을 알아차리는 눈에만 있는 소량의 물질, 짜꾸빠사다. 눈 감성, 눈 반투명 물질이라고 하죠. 귀 감성, 코 감성, 혀 감성, 몸 감성, 심장 물질, 성 물질, 이러한 것들이 업에서 생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문에 따라서, 눈의 문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물질이? 총 9가지, 10가지. 자, 눈 감성이면 눈 감성은 눈 시원소 깔라빠지요. 그 10개. 예. 생명 기능 물질, 감성 물질. 예, 그 10개입니다. 예, 사두. 자, 그럼 눈 감성이 10개지요.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눈은 또 어디에 포함됩니까? 몸에도 포함되죠. 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몸 감성도 있겠죠. 예? 또 뭐 있습니까?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성물질도 있고, 또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여기서 생기지만 이것이 또 퍼지죠. 마음에서 생긴 파론소 갈라파. 또 우리 음식을 먹으면 여기서 소화돼 가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음식에서 생긴 파론소 갈라파. 또 각 갈라파에는 불의 요소가 있죠. 불의 요소는 자체적으로 세대를 분열합니다. 온도에서 생성된 파론소 갈라파. 총 54개가 있죠. 더 이야기하면 생명 구원소 갈라파 하면 총 63개인데 우리가 이제 54개라고 하기도 하고 53개라고 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 이러한 물질들을 보면서 무상고 무아로 관하는 것. 5번 업에서 생긴 물질에 따른 방법입니다. 6. 마음에서 생긴 물질 찌따 사무타나 루파. 이때는 특히 일생 동안에 아주 기쁘고 행복했을 때, 그때 마음에서 생성된 물질, 그리고 아주 슬플 때 마음에서 생성된 물질, 그때 그 물질들이 차이가 있겠죠.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때 마음에서 생성된 물질이 생겨나면 몸이 아주 가볍고 몸에서 기쁨이 일어나겠죠. 반대로 슬플 때 마음에서 생성된 물질은 몸이 또 무겁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차이를 보면서 이제 그런 물질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고 무아로 보는 것. 이것이 6번째 마음에서 생긴 물질에 따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7번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다마타 루파. 자, 어떤 물질의 생명 기능이나 5 반투명과 같은 업에서 생성된 물질이 없을 때 이것은 무생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쇠나 철 같은 금속, 구리, 검, 원, 플라스틱, 진주, 보석, 조개, 껍질, 대리석, 소라, 흙, 바위, 콘크리트, 식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물질들은 외부에만 존재합니다. 여기서 내부는 자신을 말합니다. 외부는 다른 외부 생명체 내지 다른 외부의 무생물을 통틀어서 외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이런 무생물들에게는 거기에는 그러한 것들을 4대로 분석해 보면 갈라파가 보이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까? 생명 기능과 업에서 생긴 물질이 없으니까 8가지가 되겠죠. 이런 외부 물질들을 4대 분석해서 갈라파를 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고 무아로 보는 것. 7번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에 따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1번에서 6번까지는 내부 외부로 이렇게 교대로 명상을 하고 7번은 외부 물질만 해당되니까 외부로만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 7가지 방법입니다. 아루파 사타카. 일반 갈라파로 보는 방법을 해놨는데 여기서 갈라파는 무리 또는 집단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묶어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물질을 7가지로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을 7가지로 나누지 않고 전체로 묶어서 한 덩어리로 보고 무상고 무아로 이렇게 보는데 이 물질 7가지 방법을 무상으로 먼저 하고 무상으로 위파사나 명상하는 마음을 뒤의 위파사나 마음으로 다시 무상으로 명상합니다. 다시 뒤의 위파사나 마음으로 괴로움으로 명상합니다. 다시 뒤의 위파사나 마음으로 무아로 명상합니다. 자, 일어났습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물질을 7가지 방법입니다. 여기. 자, 이것을 한 덩어리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을 무상으로 봤죠? 자, 무상으로 보는, 이때 볼 때 무상으로 보는 위파사나 마음이 있겠죠? 그렇겠죠? 자, 이것이 대상이 됩니다. 그럼 뒤에 마음이 다시 물질 7가지를 무상으로 보는 그 위파사나 마음을 다시 무상으로 봅니다. 그러면 뒤에 마음이 또다시 무상으로 보는 그 위파사나 마음을 고로 봅니다. 그럼 또 이 고로 보는 위파사나 마음이 있겠죠? 이것을 뒤에 마음이 다시 무아로 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왜 합니까? 이때 이제 위파사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탐진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자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위파사나를 할 수 있다. 그 역시 무상하다는 것. 위파사나 하는 마음 그 자체조차도 무상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애착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네 단계로 보죠. 네. 자,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 7가지를 먼저 괴로움으로 또 봅니다. 무상으로 했으니까 괴로움으로 먼저 보고 다시 물질 7가지를 괴로움으로 보는 그 위파사나 마음을 다시 무상으로 또 봅니다. 무상으로 보는 그 위파사나 마음을 괴로움으로 또 보고 또 무아로 보고. 됐습니까? 이제는 물질 7가지를 무아로 먼저 보고 역시 무상고 무아로. 이것이 이제 갈라파로 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상으로 보는 방법, 야마카라고 하는데 1번하고 유일한 차이는 1번은 7개를 이제 묶어서 봤는데 이제는 묶어서 안 보고 나눠서 보는 겁니다. 1번만 대상으로 똑같이 합니다. 아까처럼 무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보는 그 위파사나 마음을 또 무상고 무아로 보고 괴로움으로 보고 또 무상고 무아로 보고 무아로 보고 무상고 무아로 보고. 자, 이 차이입니다. 아까 네 단계가 아니고
무상고 무아 이렇게 세 개씩 교대로 하니까 3번이겠죠. 그 다음에 3번 순간에 의하는 방법, 카니까인데, 이제 이것은 물질을 다시 7가지 물질 방법에서 두 번째 이빠사나 마음으로 첫 번째 이빠사나 마음을 무상으로 보고, 세 번째 이빠사나 마음으로 두 번째 이빠사나 마음을 무상으로 보고, 네 번째 이빠사나 마음으로 세 번째 이빠사나 마음을 무상으로 보고, 다섯 번째 이빠사나 마음으로 네 번째 이빠사나 마음을 무상으로 먼저 명상을 합니다. 이제 무상으로만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으로 또 무아로 각각 교대로 이렇게 합니다. 1번부터 7번까지 각각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전체로 묶어서 같은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순서대로 빠띠빠띠인데 순서대로 하는 방법. 이것은 3번과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3번은 네 번째까지 했죠. 다섯 번째 이빠사나 마음으로 네 번째 이빠사나 마음을 무상으로 보는데, 4번은 10번째 마음을 11번째 마음으로 무상으로 명상합니다. 11번째까지 한다는 게 이것이 차이입니다. 4번에서 11번으로 늘어나는 게 이것이 차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빠사나 하는 중간에도 여전히 탐진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빠사나 하는 마음 자체도 무상고 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앞의 마음을 뒤의 마음이 무상고 무하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사견을 버림에 의한 방법, 디티 우가따나. 이제 물질 7가지 방법에 대한 이빠사나 마음을 봅니다. 무상과 고의 지각이 세고 강력해지면 무아에 대한 지각을 강화합니다. 지원합니다. 다른 두 지각의 지원으로 강화된 무아의 지각이 특별히 자아에 대한 사견을 제거합니다. 자, 사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제 무아를 강조해서 보는 것입니다. 무상고 무아로 이렇게 보다가 특별히 무아를 강조해서 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상과 고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같이 하면서 무상과 고의 지원을 받아서 무아에 대한 지각이 강해져서 이제 사견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6번 자만을 제거하며 의한 방법, 마나 우가따나. 정신의 6번째 방법은 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신을 무상고 무아로 봅니다. 자, 물질 7가지 방법으로 이빠사나 하는 마음을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괴로움과 무아의 지각이 세고 강력해지면 무상에 대한 지각을 강화합니다. 다른 두 지각의 지원으로 강화된 무상에 대한 지각은 자만을 제거합니다. 이제 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상에 대한 어떤 지각이 강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상고 무아로 보면서 무상을 특히 강조해서 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7번 애착을 종식시킴에 의한 방법, 니칸티 파리야타나. 가래와 애착이 종식되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인데, 정신의 7번째 방법은 애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신을 무상고 무아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 7가지 방법으로 이빠사나 하는 마음을 봅니다. 그 다음에 무상과 무아의 지각이 세고 강력해지면 괴로움의 지각을 강화합니다. 무상과 무아에 대한 지각의 지원으로 강화된 괴로움의 지각은 애착을 제거합니다. 자, 애착을
또는 가래를 없애기 위해서는 괴로움에 대한 지각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상카라 단마를, 여기서 상카라는 궁극적 정신물질 통틀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상카라 단마를 무아 관찰 지혜로 무아만 명상한다면 사견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괴로움 관찰 지혜로 괴로움만 명상한다면 가래 또는 애착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무상 관찰 지혜로 무상만 명상한다면 자만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관찰 지혜가 다른 두 개의 관찰 지혜의 지원을 받을 때만 관련된 번뇌가 제거됩니다. 됐습니까? 자, 사견을 버리려면 무아에 대한 지각이 강해야 되지만 무상과 괴로움에 대한 지각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만을 제거하려면 무상에 대한 지각이 강해야 되는데 역시 무아와 괴로움에 대한 지각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애착 또는 가래를 종식시키려면 이 역시 무상과 무아에 대한 지각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면, 자, 위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기간에 존재하는 상카라 담마의 3특성을 물질, 정신 방법, 5 무더기 방법, 연기 방법으로 내부로 외부로 교도로 명상한 후에 이 상카라 담마들을 주로 무상으로만 또는 괴로움으로만 또는 무아로만 최소 한 좌선 동안 명상합니다. 과거, 미래, 현재 세기간에 내부로 외부로 존재하는 상카라 담마에 대하여 무아의 관찰 통찰지가 무르익은 수행자의 통찰지에 상카라 담마에 대한 영혼 또는 자아의 지각이 일어나겠는가? 같은 식으로 과거, 미래, 현재 세기간에 내부로 외부로 존재하는 상카라 담마에 대하여 무상의 관찰 통찰지가 무르익은 수행자의 통찰지에 상카라 담마에 대한 영원함의 지각이 일어나겠는가? 같은 식으로 어떻게 나 또는 나라는 견해의 자만이 일어나겠는가? 자만의 견해는 영원함의 지각이 있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같은 식으로 상카라 담마에 대하여 괴로움의 관찰 통찰지가 무르익은 수행자의 통찰지에 상카라 담마에 대한 행복함의 지각이 일어나겠는가? 애착은 상카라 담마에 대해 행복의 지각을 지닌 사람들의 인식 과정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착은 괴로움 관찰 통찰지가 무르익은 수행자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이상이 정신 7가지 방법입니다. 엄격히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과거, 미래의 정신과 물질을 내부로 외부로 단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련을 끝내면 물질과 정신은 수행자에게 아주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분명한 이해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자,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윗바산을 할 때는 예, 마음을 보고 하잖아요. 예. 마음이 일어났다, 마음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이게 사라지는 이걸 윗바산 하는데, 그때 내면에 예를 들어 내면을 잘 안 해봐서 그런데 내면에서 어떤 관찰을 해보면 어떤 그 마음의 현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어떤 그 알 수 있는 뭐 실체가 있습니까? 보는 게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한다, 생겨났다 간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바사나를 할 때 마음을 보는다 이렇게
하면 실제는 그 마음도 일어났다가 뭔가 일어났다 갔을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마음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자, 우리가 하나의 지금 시각 대상이 나타났을 때 단순히 마음만 이렇게 본다기보다 저런 인식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향,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이런 것들이 심찰나라고 그러거든요. 심찰나. 근데 심찰나에 예를 들자면 이런 이제 저기 숫자가 있는데 저거에서 이제 마음으로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마음과 마음부수가 같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저때 이제 안식 이제 앞에가 안문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이것은 딱 한 번만 일어납니다. 뒤에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나는데 앞에 안문인식 과정은 이제 법칙상 한 번만 딱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일어나니까 시각 대상에 뭐가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뭐가 나타나는 것은 아는데 뭔지 모르는 거죠. 앞에 뭐 책상이 있다. 책상이 뭔지 모르는 거죠. 뭐가 있다는 거 말고 그 뒤에 이제 의문인식 과정은 이제 여러 번 일어납니다.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정확하게 대상을 아는 것은 의문인식 과정 자원화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는가, 실체가 있는가? 자, 이거 그림으로 표시해놔서 그렇지. 사실 1초에 수십억 번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죠. 예, 거기에서 무슨 실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이런 인식 과정, 정신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그거를 실제로 보면 거기에 나다, 너다, 남자, 여자다, 천신, 동물이다 이런 것들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상고 무아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어떤 실체를 볼 수는 없고 일단 마음만 갖고 이제 실체가 오문인식 과정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의문인식 과정에서는 어떤 그런 실체를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건 역시 이제 어떤 내가 안다, 너가 안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정신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예, 그냥 정신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신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너의 정신이다 이렇게 안 보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뭐 사견을 버린다 했을 때 어떤 자에 대한 지각이 제거되니까 사견이 그런 나다, 너다 이런 사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안식은 여기 눈토대에서 일어납니다. 그 이외에 다른 모든 심찰나 마음들은 심장토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뭡니까? 대상과 토대가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정신물질 방법으로 보려면 물질도 4대 분석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정신도 인식 과정에서 심찰나에서 마음부수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정신물질이 같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고 무아로 보면 정신물질을 같이 보는 방법이 되겠죠. 어렵습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다 돼갑니다 이제. 그래도 이런 거 한번 들어보면 나중에 또 우리가 다른 식으로 공부하게 됐을 때 이해하기가 쉽고 그럴 겁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호흡을 알아차림하고 있잖아요. 네. 이 알아차림이 이제 능숙해지면 이게 자동으로 알아차림 일어나지는 건지 지금처럼 의도를 하고 계속 알아차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참 궁금하네요.
자동으로 알아차리면 된다기보다 더 이제 숨에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고 숨에 대한 알아차림이 이제 알아차림하는 시간이 지속이 되면 지속적으로 더 시간을 길게 해서 알아차림한다 이런 표현이 맞겠죠. 자동적으로 한다 이것은 좀 표현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표현이 맞겠지만 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일 하는 습관적인 일은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뭐 신발 신고 밥 먹고 뭐 양치하고 이거 뭐 크게 주의를 안 기울여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숨에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습관적이 되면 자동으로 된다는 표현과 유사하게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한다는 의미는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하는 그게 알아차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것도 자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따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대상을 알아차림한다.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습관적으로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하나의 대상에 계속 몰입하면 그 힘이 이제 누적이 되고 축적이 돼서 업력이 돼가지고 이제 어제까지 했던 것이 업력으로 남아서 오늘 역시 숨의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어제까지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 한 것들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용이하게 쉽게 이렇게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거겠죠. 그렇게 되면 그 관성의 힘이 점점 강해져 가지고 계속 알아차림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이어지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알아차림을 계속 해왔으면은 뭐 어느 순간 뭐 망상을 하다 싶으면 다시 지금까지 한 알아차림을 한 힘에 의해서 다시 금방 다시 대상으로 돌아오고, 예, 그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효과가 있겠죠. 제가 이제 그러면 저녁에까지 이제 초저녁에서 저녁 잠들기까지 예를 들어 한 3시간 이렇게 이 훈련을 시켜놓으면 이거 서 있거나 앉아 있어도 그냥 금방 일어나는데 그 기운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제 느낌이 기운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데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그걸 딱 일어나자마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그냥 평지로게 딱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다시 평지로 돌아와 있는 걸 조금 안정을 시켜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한 시간 좀 흐르면서 이제 다시 알아차림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 기운이 계속 연속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네. 사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해야죠. 그러니까 대상에 집중, 그러니까 들숨날숨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사퇴. 그 자체가 알아차림 사태.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마칠까요? 이 다음에 분양 그 다음에 분양 아사와카야 아사와카야
아항호토 토항호두 이당메 분양 이담에 분야 니빠나사 니파나사 빠짜요호토 자요호두 마마 분야바강 마마 분야바가 사바사타낭 사파사타나 아제미 아제미 데사베 대사베 메사망 메사마 분야바강 분야바가 라반두 라반두 사두 사